답답한 건 MBN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를 악용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규제들을 이렇게 무력화시켜 왔었는데 지난해 이 행정처분에서도 저희가 솜방망이 징계다 규제다 여러 있었지만 사실은 승인 취소를 했어도 MBN은 소송을 하는 게 당연히 수순이 예정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 예측을 했잖아요. 민원련 내에서는 이제 분명히 MBN이 이런 행정소송을 낼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럼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방통위는 과연 예측을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일까? 예측을 했죠. 예측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이렇게 사회 이사진 개편하라는 그 시정 조치도 잇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면서 계속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 조치도 무력화시켜 왔던 MBN인데 왜 예측을 못했겠어요? MBN이 불복할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민원련이 곧바로 준비를 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좀 준비를 했던 게,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려고 바로 이제 내용 정리해가지고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300여 명 분의 그 서명을 다 채웠어요. 네. 몇 명이었죠 총? 360명. 360명. 그렇게 저희가 다 채워가지고 11월 21일 목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했어요. 네. 국민감사 청구는 지금 MBN에 대해서 2011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데도 방송사라고 할 수 없는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건 진직에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승인 취소, 아무리 행정소송을 맞서든 뭘 하든 법에 정해진 대로 해라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안 되니 저희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이렇게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이게 무슨 취해법권도 법권 지대도 아니고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들을 제대로 심사하거나 검증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밝혀내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감사 청구라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하게 된 거였고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럼요. 특히나 이렇게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10년 넘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거를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네. 그 내부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감사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안 되고 있으니 해달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 저희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방통위가 MBN에 관련해서 너무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니 제대로 된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우리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방통위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근데 민원에서 저희가 워낙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통위 잘못이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너무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해왔는데 그 감사원 청구를 통해서 방통위가 과연 근본적으로 방통의 시스템이라든지 징계처분 문제 같은 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번 잘못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맞기는 한데, 사실은 이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징계의 수위가 우리 이제 민원연든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맞지 않았던 거고요. 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그 최시중 위원장이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하게 해야 될 역할을 못한 거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종편 설립을 해주려고 했던 정권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할 의지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는지 2011년 그 최초 승인 당시 거는 정말 엄중하게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은 이제 박근혜 정부,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온갖 특혜로 종편을 정말 먹여 살려줬던 그 정권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방송사들 공영방송 중심으로 탄압하고 탄압의 앞에 섰던 그런 주범들이었고요.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이제 촛불 정부 네. 이후에 선거에서 이겨서 교체가 되는데 그 해에 사실 그 재승인 때만이라도 제대로 들여봤더라면 사실 주주명부만 확인했어도 돼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검증 못했다는 건 정말 졸속심사밖에 안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도 조사가 정말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흑역사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영성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에 충실해 줄 것. 네.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대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법제도가 좀 많이 정비가 좀 돼야 돼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지금 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정권 때 얘기도 했지만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가져왔던 여러 역할이나 기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쪼개져요. 그래서 다른 부처로 많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금 그런 구조와 기능이 좀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우리 힘이 없다. 그리고 법제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바꿔줘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죠. 이런 거 국회에서 바꿔달라. 네. 이런 거 정비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 적극 내면서 못하는 거는 왜 못하는지 또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힌다면 혼자서 어느 정부 기관이 혼자서 다 할 수 없거든요. 번번이 엇박자 내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벗어나려면 좀 더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